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의무 소방원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한국사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시대 에듀의 최승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만났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시대 에듀에서 여러 시험 준비를 제가 해드렸습니다만 저를 만났다는 것은 곧 합격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곧 한국사 부분에서는 합격을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것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의무 소방원 합격 강좌 소개. 한국사의 마법사. 그토록 어렵고 짜증나고 외울 것만 정말 많았던 그 한국사, 너무너무 즐겁고 외울 것도 별로 없는 그런 과목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한국사의 마법사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제 프로필 이렇게 쭉 있죠. 저는 20여 년 동안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이 한국사 분야, 그다음에 사탐 분야에서 쭉 한 길만 걸어왔던 사람이고요. 거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의 1, 2위 하는 중요 교육기관에서 꾸준하게 한국사를 연구해 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뻑이 너무 심하다고요? 자뻑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말 완벽하게 준비시켜서 합격을 시켜드릴 자신감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무 소방원, 이제 군대도 여러분들이 시험 봐서 가는 거죠. 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경력,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시험 봐가지고 내 미래를 보다 윤택하고 보다 정말 지금보다 낫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의무 소방원을 지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취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반드시 제가 합격을 시켜드릴 것입니다. 자, 근데 알아야 되겠죠? 시험이 어떤가 알아야 되겠죠? 국어, 한국사, 상식 이렇게 돼 있는데, 국어라든가 상식 같은 경우는 제 분야 아니니까 그거는 우리 시대 에듀에서 또 출중하신 그런 그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 제 과목인 한국사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체 검사 나와져 있고, 그다음에 필기 시험 있는데, 신체 검사는 거의 그냥 요식행위, 형식적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필기 시험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합격 경쟁률은 6.7대 1이에요. 예년도 기준에 의해서. 즉, 여러분들 6.7대 1. 7명 시험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1명 붙는다라는 얘기죠. 만만치 않은 경쟁률입니다. 네, 만만치 않은 경쟁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출제 경향 보겠습니다. 한국사 출제 경향.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로 사지선다형이에요. 사지선다형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문제 없어요. 수능 같은 경우 오지선다형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없어요. 그리고 유물이라든가 지도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문제 없어요. 그냥 말로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습니다. 쉬워요. 그래서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신 학생이라고 한다면 한국사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중에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경쟁률은 7대 1이죠. 그럼 어떻게 뽑아요? 여러분들 몇 점 이상 되면 합격,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득점 순으로 뽑습니다. 고득점 순으로 뽑습니다. 고득점 순으로 뽑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 3-4문제 정도도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안정권이라는 얘기예요.
더더욱 한국사를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사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짜증나는 과목으로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난관이 바로 한국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범위는 어떠느냐?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오는 구석기 시대부터 그 다음에 현대사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까지 전 범위에 걸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만점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이고, 그러면 한국사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려고 시대에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짧은 기간 동안 아주 단시간 내에 만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만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라요. 제가 만든 합격 전략. 아까 쉽게 출제가 되는데 세네 문제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단순 암경 문제가 16문제, 17문제인데 세네 문제는 어떻다? 단순 암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찰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저기에서 다 틀려버리면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전반적으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단순 암기를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또 암기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쭉 처음에 잘 외워져요. 근데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앞으로 시작을 해요. 시간만 많이 잡아먹어요. 다른 거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한국사만 공부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안 되고 뭐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암기와 이해의 차이점은 뭐냐면, 암기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내 머릿속을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편하게 말씀드린다면, 내 머리가 암기를 공부하는 애들은 내 머리가 곧 뭐예요?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예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에요. 이해는 뭡니까? 지식이 내 머리를 집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절대로 독학도 안 되고요. 반드시 이 분야의 정통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전문가가 저란 얘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로 뭐냐면, 1강부터 종강까지 여러분들 단 한 강도 여러분들 빼먹지 마시고 꾸준하게 들으세요. 그게 제 첫 번째 주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공부하시면서 저랑 같이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세요. 따로 별도로 내가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 버리세요. 아시겠죠? 물론 한국사에서 암기할 것이 안 나오진 않습니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이 암기할 거를 20%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요것만 하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나머지는 제가 다 이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제가 갑자기 미소를 띄었죠. 왜 띄었을까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미소를 띄었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응용력이 나타납니다. 응용력이 나타나서 단순 암기형 문제는 그냥 딱딱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답이 보이죠. 근데 어려운 문제, 세네 문제까지도 이 응용력으로 인해서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강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강의 구성. 우선 강의 구성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이론 강좌,
이론 강좌를 엄청나게 보강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보강을 했다. 이론 강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론 강좌가.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다 얘기하지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즐거워요. 빠져들어요. 안 빠져드는 사람은 뭐예요? 안 빠져드는 사람은 제 강의를 제대로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들으세요. 외울 거 별로 없어요. 아, 저거였구나. 저거였구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공부했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들어오는 지식들이 내 머리를 집으로 여기는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적중 예상 문제.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적중 예상 문제를 풀 때 저와 함께 또 한 가지의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약속해줘. 약속해. 뭔 약속합니까? 이거 풀 때요. 이 교재에 이미 아래에 정답이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이렇게 딱 하면은 절대로 안 돼. 안 돼. 그거 있잖아. 까만 볼펜으로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종이로라든가 손으로라든가 이렇게 막든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워버리는 게 제일 좋겠죠. 매직 같은 걸로 지워버리세요. 옆에 해설 있는데 해설도 보지 마세요. 이렇게 딱 접으세요. 적중 예상 문제. 이 강좌 들은 다음에 적중 예상 문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몰라도 좋고 틀려도 좋습니다. 꼭 푸세요. 뭐 모르는 문제 나온다고 해서 머리 싸매고 앞에 있는 거 찾아보고 뭐 옆에 있는 해설 이렇게 보려고 그러고 하지 마세요. 그걸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이해력은 떨어져요. 이게 안 생겨요. 하지 마시고 모르는 문제 나오면 가볍게 별 표시만 딱 해주세요. 그 문제.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들으면 아, 이거였구나. 내가 왜 이거 몰랐지? 하면서 무릎팍을 팍팍 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 하셔야지만 이게 생긴다니까요. 생긴다니까. 또 심각해지네 표정이. 다시 스마일하면서. 해진다니까. 약속. 자, 이거 적중 예상 문제. 매 단원마다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이제 전 범위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해 봐야 되겠죠. 그 테스트는 자, 이제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풀면서 전 범위에 걸쳐서 여러분들 과연 몇 점 정도 나올까? 그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이거 외에도 아, 난 좀 더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그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푸시면 돼요. 그거 푸시면 돼요. 저하고만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국사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제가 그건 약속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합격하시면 뭐 저 찾아올지 생각하지 마세요. 찾아와도 뭐 만날 수도 없거니와 찾아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 시대에듀의 그 사이트 있죠. 거기 사이트에다가 아유, 최승원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대로 했더니 정말 떡하니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굳이 저를 찾아오겠다 그러면 언제 찾아오겠으니 회사를 찾아오겠으니 선생님 언제 시간이 괜찮을까요? 이거를 콜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랑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그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듣는 그 어떤 분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불합격되는 거 없이 반드시 합격시킬 테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만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미없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박진감 넘칩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 가운데 감동도 있습니다. 실력도 올라갑니다.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